자, 이어서 그립니다. 이어서 그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섭들이 이용한 자동차 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모델링. 메르세데스 벤츠 300SLR 실버 에로우. 이름 있었는데 이름 더럽게 길어요. 자, 사실 이게 다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 포켓몬스터 만들면서 했던 그 명령어 말고 제가 쓴 게 있나요? 쓴 게 없어요.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계속 엣지, 페이스, 버텍스 가지고 면을 만들어야죠. 자, 형상을 잡아 나갑니다. 필요하다면 엣지 추가하고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형상에 부합되는 우리가 이 싱글 페이스 가지고 면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형상에 부합되는 싱글 페이스를 몇 개를 어디에 적재적소에 만들 건지가 가장 유효한 어떤 관건이었고, 그 외에 나머지는 뭐랄까, 여러분의 어떤 감각대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마치 지브러시가 그 브러시 가지고 이렇게 막 문질러서 만들듯이, 이것은 인터넷이 아니고 컴퓨터 상으로 데이터를 내가 마치 사이버 상에서 깎고 붙이고 그렇게 만드는 과정인 거죠. 이 엣지를 전부를 내리고 싶을 때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내려준다든지. 자, 중심선에는 엣지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쪽을 중심선을 가지고 엣지 추가를 이렇게 해볼게요. 엣지 추가를 해볼게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보닛이라고 하죠. 보닛 엔진답게 여기에 라운드 곡선이 있어요. 이 곡선을 만들기 위해선 최소한 중심선 하나, 그 다음에 사이드로 라인 엣지가 하나, 둘, 세 개는 있어야 이 라운드를 만들 수 있고, 또 이쪽 오른쪽에 또 이 공기 흡입구가 하나가 있어요. 자, 이것을 고려해서 제가 엣지를 다시 잘랐어요. 자, 제가 가지고 온 도면은 이 55년 당시 이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실제로 사용된 도면을 갖고 왔습니다. 다임러 벤츠. 그래서 이 외곽선은 사실 우리가 페이스 면으로 맞추는 것만으로도 한 70, 80% 이상은 형태 유사하게 간다고 생각해요. 외곽선을 맞추는 거. 우리가 탑, 프런트, 사이드, 그러니까 4개의 뷰를 가지고 바닥 뷰는 필요가 없으니까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충실하게 맞춰서도 이게 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무조건 이 도면을 잡으세요, 여러분. 도면. 그것만 해도 80% 이상은 간다는 거죠. 형태의 유사성이. 여기 또 맞춰줘야 되죠. 자, 맞출 때. 그래서 이것을 페이스를 갖고 당길지, 엣지를 가지고 당길지, 아니면 포인트를 갖고 당길지는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자,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요. 이렇게 하면 히스토리가 브로큰, 깨져버리게 된다. 확인하면 안 돼요.
히스토리 깨지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지? 이렇게 중심선 넘어 지금 그러니까 미러의 주체가 된 이 왼쪽 오브젝트, 얘는 따라오는 개체예요. 미러를 했잖아요. 히스토리 상에서 얘는 따라오는 개체인데 요거 두 개만 선택을 해도 얘는 따라오잖아요. 근데 내가 요걸 네 개를 다 선택을 해버렸으니까 히스토리가 깨져 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 따라옵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 선택을 잘해야 되죠. 이렇게 만약에 선택을 해버리면 깨지죠. 자, 깨진다는 메시지가 뜬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좀 조심해서. 얘도 이쪽에 거 오면 같이 따라옵니다. 자, 오고요.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어렵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브로큰 됩니다. 왜? 여기까지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불편하긴 해요. 얘도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이쪽에 있는 건지 이쪽에 있는 건지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됐다. 아무튼 저는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뭐 어려울 건 사실 없습니다. 이 입체를 우리가 구현하는 어떤 감각적으로 구현하는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좀 찌그러졌는데 뭐 상관없어요. 계속 손을 볼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외곽선을 맞춰 나가는 거죠. 이쪽에는 뭐죠? 이쪽에는 뭐 페이스를 자꾸 끌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쪽 페이스 자꾸 끌어도 당겨오죠. 이제는 포인트 잡고 이런 식으로 맞춰 나가십니다. 여기 좀 올라와야 됩니다. 회전을 할 건지 이동을 할 건지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 그때그때의 판단. 깨졌네요. 왜 깨졌? 헐, 깨지면 안 되는데. 헐, 짜증나. 자, 얘들 왜 락이 풀렸지? 락을 걸어주고요. 이제 탑에서 볼게요. 탑에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쪽이 헤드라이트 쪽이 좀 튀어나오고 여기가 좀 공기 흡입구 쪽이 좀 들어가줘야 되죠. 라이트 쪽이 여기는 아까 엣지 추가를 했고 라이트 쪽도 굴곡이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 한 가지 모델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최대한 끌어 모읍니다. 이 디테일을 보기 위해서
한 가지 사진만 가지고 우리가 입체를 읽기에는 읽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건 대단한 능력이라고 봐요. 그리고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각도 그래픽 이미지인 것 같은데 아닌가? 그래픽이에요. 그래픽. 이게 3D한 거예요. 자, 여기에 굴곡이 싹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오고. 제일 좋은 거는 이런 모형을 사서 18대 스케일의 모형을 팔기도 해요. 이것은 모델이에요. CMC 모델 샵. 아주 이런 정교한 모델도 팝니다. 이런 명창이기 때문에 가격도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고 엔진룸도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자동차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런 모형을 사서 실제로 이렇게 자 만지고 내가 면을 관찰하는 것 돌려보고 그 이상 없죠 사실. 좀 저렴이 버전도 좀 나오는데 우리가 실제 이 차를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자 사진빨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 굴곡은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 하나로 이 차를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자, 우리가 사진으로만 보던 슈퍼카나 뭐 람보르기니를 실제로 길에서 마주했을 때 그 느낌은 아시죠? 실제 사진으로 봐도 와꾸가 지르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와꾸가 그냥 후덜덜한 경우가 있고 사진만 봤는데 이 소개팅 여자가 정말 와꾸가 괜찮아. 근데 만나니까 또 이게 뽀샤발인 걸 또 알게 되는. 와꾸가 그냥 음. 자, 언어 순화 중 자체 언어 순화 중 와꾸가 그냥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보면 정말 아름다운 차입니다. 55년에 이런 조형미를 가진 저는 요즘에 나오는 그 어떤 신차보다도 이 차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조형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우리가 만드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실버 애로 노인들이 차는 애로가 많은 차인가? 아니죠. 자, 은빛 화살이라는 차죠. 은빛 화살. 실버 애로 화살. 은빛 화살. 마치 200km로 샹 달려가는데 정말 은빛 화살처럼 빨랐다. 그래서 실버 애로우 이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애로 상황이 많지만 좀 더 힘을 내봅시다. 자, 이쯤에 제가 하나를 추가해야겠어요. 왜? 여기는 헤드라이트 들어가고요. 저기 온폭하게 들어가는 형상이에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좀 엣지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뭐 이 부분 그 다음에 운전석 부분 빼면 뭘 할 것도 없어요. 그쵸? 자, 자동차 어렵게만 보지 마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를 내가 모델링 한다는 그 자부심 하나 가지고 모델링을 덤비는 거죠.
아하, 참. 괜찮아요. 우리에겐 언두가 있으니까요. 이거를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구나. 하나 더 추가할게요. 포인트 눌렀는데 왜? 포인트. 아니죠. 이쪽만 움직이는 거죠. 시프트에서 내가 필요한 개수만큼 당기든지 클릭 하나만 하면 하나만 움직이고요. 더블 클릭하면 연결되는 엣지가 같이 움직이고요. 자, 위에서 봤을 때 라인들을 맞춰주는 거죠. 자, 지금 많이 벗어났으니까 이때는 뭐 포인트를 전체를 다 잡아서 가져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자, 제가 여러분에게 조형을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도면을 대고 도면과 똑같이 맞추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형상을 80% 이상은 가져갈 수 있다. 깨진다. 이쪽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됐지. 대충 맞았습니다. 세부적인 조절은 뭐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뭐죠? 자, 더 뒤로 옵니다. 지금 도면이 앞뒤로 제가 30% 제가 오퍼시티를 주긴 줬는데 투명도를 줬어요. 근데 얘가 정면도랑 후면도가 같이 겹치다 보니까 또 라인이 안 보이기 때문에 레이어에서 얘를 풀고 연마 하나를, 자, 선택이 안 됩니다. 왜? 섭디로 지금 선택이 돼 있어요. 그때는 얘는 사진이지만 넙스로 지금 인식이 되죠. 그래서 풀고 디세이블 한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선택이 돼요. 이렇게 해서 하이드 시킨 다음에 다시 얘를 그룹 잠그고 제가 라이트 뷰로 올게요. 그럼 좀 더 잘 보이죠. 여기서 맞춰줄 수 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엣지와 선들, 포인트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퍼스펙티브와 라이트 뷰를 같이 보면서 자, 두 가지 뷰를 같이 보면서
맞추는 거죠. 자, 클릭을 했어요. 이쯤에 있어요. 땡겨 오는 거지. 자, 여기서 가장 이 높은 지점이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바퀴가 올라온 이 휀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클릭을 해보면 얘는 이쯤에 있어요. 바퀴가 올라온 이 지점. 자, 이 지점은 이쯤에 있어요. 좀 더 올라와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쵸? 자, 이 지점이 돼야 실제 이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두세 가지 뷰를 한꺼번에 보면서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물과 입체를 비교해보고 계속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쯤 되면 제가 뭐 따로 할 말은 없어요. 자, 그냥 열심히 해보세요 라는 말밖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뒷면의 형태를 보면 여기에 테일라이트가 좀 돌출이 된 거로 알 수 있어요. 자, 이 형태 한번 잡아보죠. 엣지 추가하겠죠 뭐. 자, 엣지 하나 추가하고 우리가 처음으로 써보는 뭐 익스트루드 서페이스. 자, 서브디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게 다입니다. 나머지 이제 구멍 뚫고 헤드라이트 만들고 타이어 붙이고 이런 배기구 이런 거 뚫고 유리창 자르고 이거는 넙스에서 편집이 가능한 거고 어려울 게 없어요. 그죠? 지금 여기에 휀다 위에 살짝 더 붙은 오버 휀다 같은 경우도 넙스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요. 백미러 이런 것들. 그래서 서브디는 계속 만족한 수준까지만 만들고 넙스로 넘기는 데까지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다듬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저도 사실 이걸 뭐 1시간 만에 만들고 이러지는 않고요. 최소 뭐 2~3시간은 저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족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요. 그래서 좀 잡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건너뛰는 것은 뭐 이거밖에 없어요. 자, 엣지, 페이스, 버텍스 이 편집 말고 새로운 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엣지를 추가하고 필요하다면 쓸데없이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쓸데없이 엣지나 페이스가 많은 거 이런 부분들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서 아무리 조절해도 형상이 잘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여기가 지금 자 보세요. 매끈하게 넘어가 줘야 되는데 여기 한번 걸려 가지고 잘 넘어가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뭐 머지 페이스로 붙여주기만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엣지를 나누어서 면을 분할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 없는 불필요한 페이스를 정리하는 것도 이 소프트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도 뭐 쓸데없이 페이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크게 바닥에 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리를 해 나가서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쪽에 공기 흡입구가 하나 있었어요. 공기 흡입구. 이쪽에서 하나 빼줄게요. 자, 이거죠, 이거. 이렇게 살짝 올라온 형태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느낌을 만들었어요.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여기에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제가 히스토리 반대편에 생성된 모델링을 선호를 받기 때문에 반대편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볼록해서 오다가 또 매끈하게 사라져야 되는데 여기는 뭔가 이 단차가 져버렸어요. 그죠? 이럴 때는 또다시 페이스, 머지 페이스, 클릭 엔터. 오케이. 자, 이런 느낌이면 서서히 볼록 하다가 사라지는 느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이 재밌어. 아이 재밌어. 전 재밌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을 럽슨 모델링으로 하면 얼마나 이게 정말 며칠 밤을 새고도 남을 만한 이 작업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소프트 모델링이 정말 쉽고 빠르게 모델링 된다는 거죠. 이런 유기적인 이 라운드 된 곡선이요. 그래서 재밌다는 거죠. 처음 뭐 모델링 배우는 학생이 이걸 결코 재밌다. 뭐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 계단을 타본 자가 엘리베이터의 그 에스컬레이터의 그 고마움을 안다. 그런데 아까처럼 공기 흡입구를 만드는 것은요, 아무래도 이 히스토리를 깨는 작업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두 다 맞춰 놓은 다음에 마지막 쯤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후미등 볼게요. 후미등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튀어나와서, 자, 아까 그 익스트루드 서페이스를 하긴 했는데, 페이스, 어디로 간 거야? 너 이리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렇지. 어디로 갔었어? 자, 이런 형상이니까, 살짝 돌려주고, 스케일 잡아주고, 대충 이런 느낌이겠죠?
여기에 엣지 하나 추가할게요. 안에 엣지가 음, 자, 새로운 거 하나 크리즈라는 거 있어요. 크리즈, 에르 크리즈. 크리즈는요, 이 모서리를 둥그란 모서리를 반듯하게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뭐 잡아주는 게 크리즈인데 실제는 여기에 이제 각이 져 있네. 너무 동그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냥 이게 나을 것 같아. 요 정도에서 아니면 이 부분 여기가 각이 져 있으니까 여기를 크리즈를 저도 주면 어떨까? 크리즈 그러면 뭐 이런 느낌. 글쎄 그닥 좋아 보이진 않아요. 자, 어느 정도 나왔으면 지브라 패턴 한번 볼게요. 이런 곡면 모델링 같은 경우는 지브라 패턴이 사실 좀 필수적이기도 해요. 눈으로 안 보이는 것들을 좀 잡아낼 수가 있죠. 자, 연결이 어딘가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들, 부자연스럽게 흐르는 부분들을 잡아주면 되죠. 자, 여기가 좀 직선이 안 나오고 있는 요런 것. 자, 큰 문제는 없지만 좀 더 내가 면을 좀 다듬고 싶을 때는 여기서 한번 출렁이고 있어요. 매끄럽게 좀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출렁이고 있죠. 패턴 상태에서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자, 수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패턴 상태에서 수정하는 건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죠. 지금 패턴이 변함과 동시에 수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히스토리를 껐기 때문에 양쪽을 동시에 해줘야 된다는 걸 깜빡했어요. 뭐 미세하니까 그냥 넘어가죠 뭐. 자, 보입니다. 엣지와 그 버텍스들이 보입니다. 보입니다. 자, 히스토리를 끈 상태에서는 양쪽을 동일하게 움직여줘야 수정이 그 동일하게 수정이 된다는 거죠. 한쪽에만 이 공기 흡입구가 올라와 있어서 이 본네트를 잡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편이에요. 하지만 뭐 비교적 나쁘지 않게 면이 잡아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가 되었다면 이제 저기 넙스로 변환시켜 가지고 뭐 디테일만 파주면 뭐 뚝딱 자동차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상 자동차에서 어려운 것은 이 외형의 형태의 볼륨감, 조형감을 구축하는 것이 어렵지 디테일적인 부분들은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겁니다. 자, 리볼브 회전시켜 가지고 바퀴 만들면 되고요. 그 외에 유리창 투영시켜 가지고 유리창 뚫어주면 되고 뭐 딱히 없어요. 파팅 라인 같은 거 세팅해 주면 되고요. 그런 라인들을 도면 따라서 도면이 있으니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앞 팬더 위에 조그맣게 붙은 팬더라든지 뭐 그런 것들 좀 추가적으로 좀 그려줄 수가 있겠네요. 뭐 그다지 난이도가 있지 않아 보이는 그 넙스 작업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그 어렵다는 자동차 외형을 지금 우리가 섭디로 만들었는데 뭐 넙스 모델링 정도야 충분히 하고도 남죠. 자, 이상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2시간 만에 완성은 좀 힘들었군요.